안녕하세요. 가토록 캠퍼스 미국 주식 전문가 엘라김입니다. 오늘은 3월 24일 미국 증시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지수와 비트코인입니다. 어제 미국 지수가 시간 외에서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개장하고 나서 좀 상승하는 것 같더니 다시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보시면은 이게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이시죠? 이 어제가 금요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금요일 날 이렇게 마감을 했었죠. 19,151포인트로 다우지수가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3월 23일이 여기 시간으로 오늘이거든요. 6시 반에 시간에 할 때 보니까 하락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508까지 내려갔었어요. 이때가 6시 40분, 이때 6시 30분, 10분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9시에 장 시작했죠. 이때 18,000, 9시 시작을 하는데 지금 보면 이때 18,213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승을 계속 하는가 싶었어요. 그래서 19,000 다시 회복했고요. 그랬는데 다시 하락하더니 18,268까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19,000을 뚫지 못했고요. 마지막에 갑자기 셀러프 갑자기 나왔어요. 그래서 18,591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S&P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그래서 S&P도 2,300 넘어서 계속 회복하는가 싶더니 다시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2,198까지 내려갔었고 다시 이것도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2,237에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도 비슷합니다. 나스닥도 7,000을 못 넘었어요. 나스닥도 6,984.94포인트로 제일 상승했던 게 요때였고요. 이러고 나서 다시 6,741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이때 12시 40분이에요. 그러고 나서 마감할 때도 하락을 했는데 보시면은 나스닥이 가장 하락폭이 적어요. 마이너스 0.2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금 또 경기 부양책을 내놨는데 이번에 공화당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 되면 또 더 하락을 할 것 같은데요. 이게 며칠 있다가 상황을 보고 다시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아마 통과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조금 다시 상승할 여력이 있겠죠. 그러면 비트코인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종잡을 수가 없는 게요. 이 열흘 전까지만 해도 3,800선까지 내려갔었는데 그러고 다시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 날 7,000까지 올라갔었어요. 7,139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후로 계속 하락했습니다. 계속 하락해서 5,800, 5,881 이렇게까지 내려왔는데요. 지금 다시 상승을 했어요. 6,586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카콜라와 펩시를 보겠습니다. 이번에 JP모건에서 코카콜라하고 펩시를 상향 조정했어요. 살만하다는 소리겠죠? 뭐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설명하기를 이제 사람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비축하는 물건 중에 뭐 콜라가 있을 거다. 그래서 집에서 콜라를 많이 마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어 그래 그렇게 상향 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마이너스 1.93포인트였습니다. 그랬는데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플러스 2.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코카콜라는 시가총액이 161빌리언이에요. 뭐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200조가 될까요? 이 환율도 크게 올라서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 얘기도 했어요. 미국 달러가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코카콜라도 이익을 많이 얻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펩시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펩시도 근데 펩시는 오늘 상승했어요. 오늘 1.2% 상승했고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4.3% 상승하고 있는데요. 근데 펩시가 많이 안 떨어졌어요. 코카콜라보다 147, 146 이렇게 있다가 지금 105라고 생각하시면은 코카콜라는 60 정도 있다가 37까지 내려왔거든요. 이게 아마 펩시가 더 취급하는 물품 종류가 더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코카콜라의 브랜드입니다. 코카콜라는 주로 음료에만 포진해 있어요. 뭐 코카콜라, 스프라이트, 판타, 슈왑스 뭐 이런 것들 있고 뭐 여기 종류가 더 많아요. 미니메이드도 있고 다사니 물도 있고 막 이렇게 조지아 커피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다 음료라는 거죠. 일본 차도 있네요. 근데 이거와 다 다르게 펩시를 보시면요. 펩시는요. 먹는 것도 있어요. 이거 칩도 그렇고 오트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요. 뭐 도리토스도 있고 치토스도 있고 보시면 오트밀 같은 것도 있고 종류가 다양하죠. 먹을 걸로 지금 많이 진출을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시리얼이고 초코칩 쿠키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펩시는 영향을 더 많이 안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펩시도 시가총액이 146빌리언, 한국 돈으로 하면 180조가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쨌든 먹는 거는 계속 사람들이 소비를 할 거기 때문에 뭐 워렌 버핏도 뭐 애정하는 종목 중 하나라고 했었죠. 여기까지 보고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salesforce.com, stamp.com입니다. salesforce.com은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 후로도 계속 하락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아니죠, 저번 주 목요일에 115달러까지 하락을 했었고요. 지금은 140달러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프터마켓에서도 플러스 2%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이 정도 가격이면 작년 10월, 작년 11월 요때 가격입니다. 주로 클라우딩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요. 뭐 손님하고의 뭐 연결을 해준다든지, 뭐 회사 같은 경우에는 판매 목표나 주로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해가지고 고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뭐 판매 목표 같은 것도 쉽게 알 수 있게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표를 제공을 해주고요. 서비스도 있고 마케팅도 해주고 약간 자영업자들도 쉽게 접할 수 있게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위축된 시장이어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스탬프닷컴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언급을 한번 했었던 회사예요. 스탬프닷컴. 스탬프가 우표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인터넷으로 택배 보내는 거, 메일링 하는 거, 뭐 이런 거를 쉽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업체인데요. 이번에 주가가 89달러 하다가 2월 말에 185달러까지 상승을 했었거든요. 이게 실적이 100% 이상 좋게 나왔어요. 105% 정도? 그렇게 실적이 나와가지고, 네, 봐봐요. 이렇게 보시면 1.3을 예상했는데 실제는 2.12가 나왔죠. 그래서 실적이 2배 넘게 뛰어서 주가도 비슷하게 2배 넘게 올랐었습니다. 보시면은 이 회사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택배를 보내기도 쉽게 해주고, 뭐 라벨링도 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온갖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상황이죠. 뭐든지 다 택배로 보내는 게 지금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 회사가 실적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 후로 주가가 많이 하락하긴 했어요. 그런데도 뭐 저번 달에 비하면은 아직도 준수한 편이죠. 그래서 오늘만 주가가 8%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헤르츠하고 아비스입니다. 사실 이 회사도 제가 저번에 다 언급을 했던 회사예요. 헤르츠도 그렇고 아비스도 그렇고 아실 거예요. 다 렌터카 업체거든요. 그래서 렌터카 업체들 다 이제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많이 하잖아요. 여행을 안 가니까요. 주가가 3월 18일 날 3.6달러, 최저가 3.18달러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오늘만 28% 상승하고, 뭐, 이때에 비하면은 거의 100% 상승을 한 거죠. 일시적인 상승으로 보여지는데요. 글쎄요. 이게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비행기도 취소하고 호텔도 다 취소하고 렌터카도 다 취소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회사도 지금 뭐 직원도 줄여야 되고 뭐 갖고 있는 차들도 줄여야 되고 아마 그런 상황이 지금 놓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JP 모건에서 적정 주가가 이번에 6달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과 2월 21일 날 이때는 20달러 하던 주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아비스 이것도 렌터카 업체인 거 아시죠? 원래 이렇게까지 주가가 올랐던 이유는 제가 그때 얘기했을 거예요.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52달러 하던 게 이것도 보시면 3월 18일 날 6.35달러까지 떨어졌었죠? 그리고 이것도 지금 비슷하게 100% 이상 상승한 13.4달러입니다. 얘도 오늘만 22% 상승했고요. 이게 사실 얘 말고도 지금 여행주들이 지금 다 비슷한 그래프를 보이고 있어요. 이런 거 관련된 주들. 근데 조금 힘들다고 봐야겠죠? 사실, 어, 이렇게 큰 회사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정부 뭐 보조금을 대주고 하면은 힘들 때만 잠깐이고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이럴 때죠. 이때 2008년, 2009년 이때 보시면 아비스도 0.34달러까지 하락했었던 회사입니다. 그랬는데 보시면 2009년 바로 이때 하락했다가 10달러, 뭐 2011년에는 17달러 이렇게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회사 같은 경우는 망하진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죠. 이게 정부가 사람들, 시민들한테 좀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그래서 뭐 한 사람당 뭐 1000달러 주는 거 뭐
애들한테 $500 주는 거 이런 거는 지금 가계 소득이 월 $6,000 미만인 사람한테만 준다고 했어요. 뭐 그 이하인 사람들한테는 기쁜 소식이지만 뭐 그 이상인 사람들은 슬픈 소식이죠. 다 같이 힘든데. 사실 제가 지금 다른 미국 투자자 트위터를 봤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지난 30일 동안 경제적으로 침체돼 있는 거를 지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제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앞으로 한 달이 지나면 렌트에서 더 살 수가 없다. 이제 집에서 쫓겨날 거란 소리예요. 2007년, 2008년에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고 나면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정부에서 법적으로 사람들을 쫓아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뭐 그렇게 된다면 부동산 회사들은 갖고 있는 아파트나 이런 복합 상가 같은 것들을 자신들의 빚을 갚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경제적 위기가 다가오겠죠. 뭐 그게 지금 첫 번째 시나리오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사람들을 쫓아내요. 그게 더 심한 거예요. 사람들을 쫓아내면 다른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당장은 어려운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쫓겨나면 이제 길거리에 나앉는 거예요. 노숙자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노숙자가 또 증가할 거고 그 사람들은 뭐 직업이나 의료보험 같은 혜택을 더 못 받을 거고 지금은 사실은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병이 만연하는 이 시대에 또 노숙자가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피해를 받겠죠. 그래서 정부가 이런 회사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지원해 줘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헬스케어나 이런 데에 더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 뭐 이 뒤로는 지금 다 그런 근본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 가정만 보면 조금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양책을 내놓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미 한번 공화당에서 거절을 해가지고. 근데 그 어떤 부양책보다도 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주식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다른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